코로나19,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오늘의 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상황을 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김 기자 어때요? 어제에 비해서 오늘도 한 500명 이상 확진자가 늘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확인된 확진자 수가요. 5,32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제보다 516명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지금 하루 사이에 500명이 넘게 추가되는 일이 닷새째 계속되고 있고요. 사망자는 어제보다 늘어난 33명입니다. 예, 닷새째 500명 이상 확진. 그래프가 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28일에서 29일 하루 동안 909명, 그 다음에 595명 또 하루 새 늘었고, 그 다음은 686명 하루 새 늘었고, 600명 하루 새 늘었고, 이제 어제에 비해서 오늘은 516명의 확진자가 늘어서 5,328명의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망자도요, 이 빨간색 원안에 어제에 비해서 사망자도 1명이 늘어서 사망자 숫자도 이제 33명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 교수님, 계속 닷새째 지금 500명 이상 꾸준히 확진자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아직도 검사 결과가 안 나온 신천지 관련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이분들 중에 아직도 3,000여 명 정도가 남아야 계시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계속해서 숫자를 늘려 보낼 것이라고 확인이 되고 그러면 이제 뭐 10,000명이 금세 가까워올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요. 10,000명도 지금 예상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5,000명대인데. 그렇죠. 10,000명도 예상이 금방 가능하죠. 지금 3,000명 중에 50~60%가 확진이 된다고 하면 그거 반 아닙니까? 1,500명이면 지금 5,300명에서 1,500명 하면 7,000명이 되는데. 우리 오 교수님,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이 감염병으로 인한 국내 이 환자가 10,000명을 넘어선 적이 있었던가요? 뭐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뭐 틀림없이 넘었죠. 예. 하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넘어가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다. 더더욱이 이게 신천지 관련해서 그분들만 올라간다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고 대구 경북 지역의 일반 주민들한테서 늘어나는 환자 수가 계속된다면 이건 조금 더 심각한 문제 아닌가 싶고요. 예. 이분들이 우선 입원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가격리 중이랍니다. 예, 이 자가격리라는 개념을 빨리 좀 해결하셔서 이게 지금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만 사망자, 치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제발 좀 빨리 대책을 좀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김 기자, 이게 우리 국내 확진자 숫자가 불가피하게 지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말씀하신 대로 이 신천지 대구교회 그 신도들 가운데 아직 검사를 안 받은 그 신도들도 꽤 있다는 겁니다. 봅시다. 지금 대구시에서 따르면 신천지 대구신도 1,914명 중에 아직 3,001명이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신천지 대구신도 중에 이제 확진을 받았던 사람이 55.4%,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확진을 받았던 만큼 이를 이 숫자에 대입하면 앞으로도 한 1,663명이 추가가 될 가능성, 그러니까 10,000명까지도 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확진자가 5,328명인데 1,663명 정도가 이제 신천지 대구발 이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저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저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조 부장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3일 0시, 그러니까 어제 0시부터 지금까지 확진이 새롭게 드러난 추가 확진자가 516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 494명이 대구 경북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지역에서 확산세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지역 감염의 우려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 때문에 이 확진자가 뭐 느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지금 다른 곳도 동시에 막 확진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그런 한 가지만 더 대목인데요.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제 대구 경북에서 516명 가운데 494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 신천지가 분명히 어떤 그 집단 감염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확진자 분석 결과를 보면 신천지에서의 감염이 56.1%입니다. 그럼 나머지 44% 정도는 신천지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떤 신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만 예. 지역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 여기에도 치중을 해야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시청자 여러분, 처음으로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발생한 사례가 하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픽 좀 주시죠. 기저질환이 없었는데도 지금 사망을 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래픽 보이시죠? 33번째 사망자 67세 여성인데요. 지난달 26일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대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폐렴이 악화가 돼서 이제 결국엔 사망을 했는데 기저질환이 없었는데도 지금 발병 10일 만에 사망을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33명인데 이 33명 가운데 기저질환이 없는데도 사망한 첫 케이스랍니다, 이게. 그래서 오 교수님, 이게 또 다른 뭐랄까 우리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사실 근데 지금 이제 국민들이나 또는 이제 아파진 분들 같이 있는 가족들한테도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기저질환이 도대체 뭐냐. 기저질환에 대한 자세한 상세한 설명이 지금 이 정부 당국자한테서 나와야 됩니다. 아하, 예. 고혈압 당뇨병만 기저질환이냐, 그럼 나머지는 기저질환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고 세밀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만성 폐질환, 이건 뭐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만성 콩팥질환, 이것도 기저질환이고요. 뿐만 아니라 스테로이드를 계속 복용하고 있는 분들, 뭐 피부 질환으로 인해서 복용하시는 분들, 또 장기적으로 이 뭐랄까요? 진통제를 복용하는데 그게 마약성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 아하. 또 면역 억제제를 계속 드시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기저질환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저질환에 대한 정확한 이 아주 상세한 설명을 국민들이 일단 먼저 해야 할 것 같고요. 예. 또 기저질환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사망할 수 있는 이유의 첫 번째는 면역과 연관이 됩니다. 면역? 예. 어허. 근데 이 면역이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틀림없이 떨어지지만 없어도 떨어질 수 있는 게 우선은 아주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든지 예. 또는 과로를 한동안 했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도 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한참 또 알려졌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면역이 충분히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면역 물질 사이토카인이 갑작스럽게 많이 나오게 되면 이것이 질병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나한테는 더 큰 위협이 돼서 아하. 쉽게 사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20, 30대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사이토카인 폭풍이 오면서 돌아가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예. 이런 상황이 60대에서도 그러니까요.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 기저질환 이런 것들의 상세 설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또 하나 좀 걱정이 되는 대목은 중증 이상의 지금 확진자도 52명이나 된답니다. 중증 환자라고 우리가 소위 이제 이야기할 때는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거나 38.5도 이상의 막 열이 많이 나는 분들, 이 중증 환자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지금 27분이나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중한 지금 코로나19 환자가 기계호흡 또는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분들인데 이분들 숫자도 지금 25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2분도 지금 굉장히 조금 위험한 상황에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지금 이제 사망자가 33명인데 추가 사망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만 그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지금 같고요. 27분 정도 예. 되시는 분이 38.5도 이상 발열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네. 지금 어떤 약제를 쓰고 있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질병이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이 폐렴을 급작스럽게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염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분들도 굉장히 위중하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 눈앞에 바로 보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도 그래픽 좀 주세요. 지도. 예. 지역, 집단 발병 지금 사례 그래픽을 저희가 좀 준비해 봤습니다. 보세요. 이제 이 뭐 신천지 대구교회를 통한 이제 감염 이 환자는 많다는 건 뭐 다들 알고 계시고 지역별로 지금 집단적으로 발병되고 있는 사례를 저희가 좀 지도 이 그래픽으로 만들어 봤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은평 성모병원에서 지금 14명 나왔고 성동구의 주상복합 건물 12명,
수원은 교회에서 뭐 7명, 천안은 그 줌바 댄스 교습소에서 72명, 김천, 뭐 부산, 경북 경산, 칠곡, 의성, 안동,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32명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오 교수님, 이제 이 코로나19가 신천지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지금 어떤 스며들고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죠. 하하. 이제 신천지 신도뿐 아니라 신천지 신도와 어떤 식으로든 접근을 해서 사실은 이제 확진이 퍼져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디서 이 감염이 됐는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야. 이 지역 감염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어떻게 확산을 막느냐, 또는 확산 대책이 무엇냐에 따라서 앞으로 2차, 3차 더 큰 확산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대책을 좀 더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뭐 서울, 뭐 경북 김천, 뭐 또 의성, 안동, 저 밑에 부산, 천안도 있고요. 수도권이죠. 수원도 있고요. 군에서도 지금 이제 3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참 이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스크 얘기 좀 해볼게요. 시청자 여러분, 마스크. 김 기자, 급기야 이 마스크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또 여당의 대표가 뭐 발언을 내놨다고 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네, 현재 마스크 사는 것도 어렵고 좀 쓰고 다녀야 되는데 구하기도 어렵고 비싸고 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죠. 이를 의식해서인지 어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내놨고요. 어제 이어서 집권 여당의 이해찬 대표 또한 홍보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부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하시는 모습을 보며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총량이 하루에 1200만 장 내지 1300만 장인데 수요는 그거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제 마스크를 사기 위한 줄들입니다. 지금 그제 충북 청주 시민들의 모습인데요.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어제 서울역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는 모습 이렇게 연출이 됐고 또 오늘 강서구 하나로마트 앞에도 마스크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스크를 사러 나왔다가 오히려 감염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또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어제 충북 청주의 모습이던가요? 처음 사진? 그거 좀 주세요. 이게요, 그제의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 마스크 구매하려고 지금 모여 계신 분들입니다. 아유, 참. 저는 사실 지금 처음에 이 사진을 보고 이게 도대체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게 참 무슨 모습일까 싶었는데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많은 인파가 몰려있는 사진이라는 제가 그 설명을 보고 저도 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다,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이 마스크가 여전히 계속 논란의 어떤 도마 위에 좀 오르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참담한 거죠,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스크에 관련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여당 대표가 사과를 하고 이런 지경이 되면 그것도 지금도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문제는 사실은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식약처장도 그렇고 나와서 처음에 350만 장 1일에 공급한다고 얘기했죠. 그랬죠. 지키지 못했잖아요. 허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가 이렇게 공급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 그거를 보고받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말까지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는 그렇게 해서 정부의 어떤 말들이 신뢰도를 잃어가는 불신을 낳게 하는 이런 장면이 계속 악순환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고 예. 저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이 시민들은 믿을 때가 이제 마스크라든가 손 씻는 거라든가 이런 것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의 그 절실함이 커지는 것인데 저는 뭐 이런 장면이 되면 정부가 일종의 이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오늘 뭐 정세균 총리가 얘기를 했지만 진짜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배급제를 하든 뭐 등등의 이 국민들이 진짜 소나기에 늘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예. 실질적으로 강구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는 이제 사실
뭐 지금 방송을 진행하느라고 마스크를 착용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마스크 지금 여전히 뭐 지금 구하기가 이제 힘들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참 많더라고요. 저한테도 막 많이들 물어보세요. 아니 어떻게 하면 마스크 좀 살 수 있냐. 뭐 이런 물음을 던지는 분들도 많던데 조 부장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그 인터넷에 글들을 쭉 보는데요. 수백 미터씩 이렇게 줄을 선 것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언제였어요? 그러니까 6.25 때 수백 미터 6.25 때? 줄을 서서 미군으로부터 지급받는 식량을 배급받는 것. 그다음에 이번에는 마스크 배급이다. 새삼 6.25를 생각한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체 국회의원들은 마스크를 어떻게 구해서 쓸까?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예, 제가 그 글들을 보고 참 오죽 없으면은 이런 전 국민의 어떤 그 분노 같은 게 표출이 될까 해서 세 개 정당의 국회의원들한테 좀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이제 남성 의원들이었는데요. 그 부인되는 분들이 새벽마다 줄을 서서 가지고 온다. 부인분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도 참 어려운데 이 마스크 대란 속에서 이 정치인들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곱지 않은 것 같다.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미안해하는 기색이었고요. 예. 또 오늘 아침 8시 현재 그 서울 목동과 그리고 광명의 농협 이 앞에서 시청자 두 분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조 부장께요? 네. 오호. 그런데 그 모습도 어. 조금 전에 봤던 것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런 모습들. 네, 아하. 줄을 서면서 또 시비도 벌어졌다는 거예요.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쿠야. 네, 왜 끼어드느냐. 뭐 이런 시비도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참 큰일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에 마스크 문제는 우리 수요를 감당하기 충분한 생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사흘 뒤부터 마스크 대란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게 됐습니다. 네, 바로 이것. 그러니까 책상 위에서 그냥 참모들의 보고만 듣고 이야기를 하면 국가 지도자의 말이 신뢰를 그만큼 더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번 사태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 부장이 마침 말씀을 잘 주셨는데요. 불과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 마스크 문제와 관련해서 김 기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주 발언이에요, 이게. 뭐라고 얘기해 왔었죠? 조금 낙관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마스크 공급 조금 문제 없다. 문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마스크 이겁니까? 수요에 대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에는 마스크 물량 문제가 많이 좋아졌고 며칠 뒤부터는 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현장에서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 사이에서는 말도 안 된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공짜로 줘도 못해요. 진짜 힘들어서 그건 추구도 못해요. 몇 시간씩 아침에 일찍 아이고 그치서 못한다. 예방하려고 하다 더 오른다. 오늘도 화가 나죠. 아니 이거 뭐 병에 걸리라는 소리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10분 20분밖에 못 서 있는데 장관들 와서 한번 줄 좀 서보라 그래요 이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든다고도만 이거 진짜 이거 경험하지 못한 일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이 마스크 이 혼란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산모 시스템에 이 커지는 마스크 혼선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지, 무시, 무리라는 얘기 보이시죠? 현장 상황에 대한 뭔가 이 지식 부족, 무지에 따른 것 아니냐.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데 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혼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임기응변식의 대응, 이거 좀 무리수둔 거 아니냐. 이 산모 시스템 때문에 마스크 이 혼란이 커지고 있다. 뭐 이런 비판까지 나오던데요, 교수님? 사실 이 마스크가 네. 국민들한테서는 가장 일선에서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스크가 없어요. 거기다가 마스크 값이 너무 비쌉니다. 지금 이대로 사다가는 뭐 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는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마스크를 하루에 하나씩 계속 쓰기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아이쿠야. 이게 돈인데 이게 다 돈 아닙니까? 어디 누가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 주고 사야죠. 예, 지금 뭐 4,000원, 5,000원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매일 갈아 쓰면서 일을 하러 나갑니까? 지금 일자리도 지금 많이 없어져 버렸는데 지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상황은 정확한 예측을 하고 나서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이 정확한 예측 없이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양쪽에서 너무 다른 얘기들이 계속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게 지금 한 라인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예측 수요 이거 확실하게 만든 다음에 말씀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지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마스크. 근데 마스크. 마스크가 없으니까 걸리라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아하, 예. 그런데 김 기자, 청와대의 한 참모는 이제 상황이 급기야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국민들께서 마스크 사용을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요? 사실 대통령 발언 며칠 뒤부터 이제 마스크 대란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대통령의 말이 빈말이 된 이 상황에서 대통령 정책실장은 국민들이 오히려 마스크 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그 마스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증언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뭐 대비되는 측면이 있죠. 그 두 사람의 목소리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000만 장을 생산해도 우리 인구 5천만에 경제활동 인구만 해도 2,800만입니다. 결국은 모든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수요도 조금 줄일 필요도 있고요. 제 아내가 아들이랑 셋이 내려갔는데 아내가 저보고 마스크를 꼭 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안 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마스크 낀 사람은 제 와이프랑 아들 둘뿐이었어요. 분위기가 사실은 마스크에 대해서 그때만 해도 좀 소홀할 때였죠. 근데 와이프 말만 들었으면 하는 후회가 좀 돼요. 지금. 부인분하고 아들은 안 걸렸고 선생님만 감염되신 거예요? 예. 나만 감염되면 괜찮지만은 나로 인해서 내 가족 또 내 직장 동료 모든 분들이 또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위생에 꼭 힘써 주시고요. 네, 참 이런 목소리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두고 입장을 바꾼 식약처 아니냐 이런 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월만 하더라도 이 보건용 마스크를 국민들께서는 착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회용 마스크 같은 거 그냥 재활용하셔도 되고 이제는 면 마스크 얘기까지 합니다. 이 면 마스크를 사용해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1월과 어제 입장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WHO라고 세계보건기구는 면 마스크 사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권장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 식약처는 어제 뭐라고 해요? 면 마스크 사용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WHO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일회용 마스크는 재활용 금지합니다. 이게 WHO의 권고사항이에요. 근데 우리 식약처는 일회용 마스크 재활용하셔도 됩니다.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무슨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조 부장? 그러니까 이 나라가 위기 상황일수록 정부 당국자의 말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날 우리 마스크 공급량 충분하다 이러면서 26일 0시부터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살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더 커진 것이고 예. 또 식약처장이 나와서 지난달에는 반드시 일회용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어선 지금에서는 면 마스크도 상관이 없다. 네. 그리고 또 여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자신 같은 경우는 2장으로 쓴다. 이런 이야기가 과연 국민들에게 아니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맞게 말을 바꾸는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들릴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정부 당국자가 이 신뢰를 잇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분노를 더 커지게 하고 있어요. 네, 대통령 정책실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각종 정책의 컨트롤 타워 자리입니다. 컨트롤 타워. 그런데 예. 김상조 정책실장 라디오 인터뷰를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요. 첫째, 세산 현장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직무를 유기하는 거죠. 정책이라는 게 그렇다면 현장도 모르고 내놓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세세한 현장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현장을 안 본다는 거예요. 보고만 받는다는 거죠. 두 번째, 수요도 조금 줄일 필요성이 있다. 아니 지금 이렇게 확산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수요를 더 이상 어떻게 줄입니까? 지금 없어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이런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 모두에게 마스크 공급을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이 약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자, 지금은 정부가 각 약국마다 100장씩의 마스크를 판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스크의 양 5장이에요. 그러면 동네 한 약국에서 20명에게 마스크를 판매하면 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가장 확실하게 공급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이 약국이다? 과연 이런 말들, 신뢰를 못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분노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은 살얼음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조심하고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뭐 마스크 얘기까지 좀 해봤고